톰은 풀이 죽은 채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그를 맞이한 이모의 첫 마디는 톰의 기분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었다. 톰, 내가 널 그냥 가만둘 줄 아니? 당장이라도 너 가죽을 벗겨놓고 싶구나. 이모, 제가 뭘 잘못했어요? 뭘 했냐고? 넌 충분히 했지. 내가 세레니 하퍼한테 가서 네 꿈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게 하려고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는지 아냐? 그런데 그분이 조한테서 네가 그날 밤 여기 와서 우리가 나눈 얘기를 전부 엿들었다는 걸 들었단다? 내가 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톰. 네가 날 그렇게 바보로 만들고도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건 톰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톰은 자신의 재치와 기지가 꽤 괜찮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것은 단순히 비열하고 한심한 행동일 뿐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작게 중얼거렸다. 이모, 저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땐 정말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이고, 넌 평생 생각이란 걸 안 하는구나.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구나. 한밤중에 잭슨 섬에서 여기까지 건너올 생각은 했고 우리가 슬퍼하는 걸 보며 웃고 싶어서 온 건지 꿈 이야기를 지어내 날 속이려는 생각은 했겠지. 하지만 우리를 걱정해서 슬픔에서 구해줄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렇지? 이모, 저도 지금은 그게 비열한 짓이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절대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웃으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왔다는 거니? 이모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톰, 내가 정말 그런 좋은 마음을 먹고 왔다면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하지만 네가 그랬을 리 없지. 너도 알잖니? 그리고 나도 알아. 아니에요, 이모. 맹세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 톰, 제발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은 상황을 100배는 더 나쁘게 만들 뿐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이모. 정말이에요. 전 단지 이모가 너무 슬퍼하지 않으시길 바랐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폴리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말을 믿을 수만 있다면 세상을 다 준데도 아깝지 않겠구나. 그게 사실이라면 네가 그렇게 말썽을 부린 것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보마. 네가 정말 우리를 걱정했다면 왜 그날 밤 나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지? 그게요. 이모가 장례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을 때 전 갑자기 우리가 교회에 몰래 숨어서 등장하는 게 너무 멋질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버드나무 껍질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조용히 있었어요. 뭐? 무슨 버드나무 껍질? 거기다가 우리는 죽은 게 아니고 해적놀이 하러 간 거야 라고 적어두었어요. 이제 와서야 말하지만 이모가 제가 입 맞출 때 깨어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폴리 이모의 얼굴에서 굳은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에 갑자기 온화한 빛이 떠올랐다. 뭐라고, 톰? 내가 나한테 입맞춤을 했다고? 네, 이모. 정말이냐, 톰? 확실하니? 네, 이모. 폴리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입맞춤을 했니, 톰? 이모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이모가 끊임없이 신음하며 괴로워하시는 걸 보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폴리 이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한번 입맞춤 해줘, 톰. 그리고 이제 어서 학교로 가렴.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말고. 톰이 집을 떠나자마자 폴리 이모는 옷장을 열어 톰이 해적놀이를 하러 갈 때 입었던 낡은 재킷을 꺼냈다. 그녀는 한동안 그것을 들고 서서 망설였다. 아니야. 난 차마 확인할 수 없어. 불쌍한 아이. 그가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거짓말인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아니,
분명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건 사랑에서 비롯된 거짓말이니까. 하지만 난 차마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모른 척 하자. 그녀는 다시 재킷을 넣으려 했지만 두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손을 뻗었다. 좋은 거짓말이야. 좋은 거짓말. 이걸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마침내 그녀는 톰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곧 흐르는 눈물 속에서 버드나무 껍질에 적힌 글을 읽고 있었다. 이제 난 저 아이가 100만 개의 죄를 지었어도 용서할 수 있어. 폴리 이모가 톰에게 입맞춤을 했을 때 그녀의 태도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톰의 우울한 기분을 단숨에 날려버렸고 그는 다시 기분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졌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다. 운 좋게도 초원길 입구에서 베키 대처를 마주쳤다. 톰은 항상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아이였다.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가 말했다. 베키, 오늘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게. 우리 화해하자, 응? 그러나 베키는 걸음을 멈추고 냉랭한 눈빛으로 톰을 바라보았다. 내가 알아서 해, 토마스 소야 씨. 난 다시는 너한테 말 안 걸 거야. 그녀는 거만하게 고개를 젖히고 지나쳐 갔다. 톰은 너무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적어도 누가 신경이 났어 잘난 척하기는 정도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그 타이밍마저 놓쳐버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하지만 속에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는 풀이 죽은 채 운동장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속으로 바랐다. 베키가 남자였으면 좋겠어. 그럼 한바탕 패주기라도 하지.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베키를 마주쳤고 지나가며 신랄한 말을 던졌다. 베키도 지지 않고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렇게 둘의 사이에는 완전한 균열이 생겼다. 베키는 분노에 불타올랐고 톰이 곧 철자책 사건으로 매를 맞을 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졌다. 그녀는 원래 알프레드 템플이 저지른 일을 폭로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톰이 방금 내뱉은 모욕적인 말 때문에 그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렸다. 하지만 불쌍한 베키는 자신이 곧 큰 공용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학교 선생님인 도빈스 씨는 평생 이루지 못한 야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는 원래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 때문에 마을의 초라한 교사로 살아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책상에서 열쇠로 잠가둔 비밀스러운 책을 꺼내어 틈틈이 읽곤 했다. 학생들은 모두 그 책이 무엇인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볼 기회가 없었다. 모두 나름의 추측을 했지만 그 추측들은 전부 달랐고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그런데 그날 베키가 교실을 지나가다가 책상 위에 꽂혀 있는 열쇠를 발견했다. 그 순간은 너무도 소중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책을 집어들었다. 책의 제목은 어느 교수의 해부학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서 그녀는 멈춰 섰다. 거기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색채 사파가 있었는데 한 인간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림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다. 베키가 고개를 들어보니 문과의 톰 소여가 서 있었다. 그는 이미 그림을 얼핏 보아버린 상태였다. 베키는 급히 책을 닫으려다
손이 미끄러지며 페이지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말았다. 순간 그녀는 패닉에 빠졌다. 책을 황급히 원래 자리에 넣고 열쇠를 돌려 잠갔다. 그리고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톰 소여, 넌 정말로 못됐어. 남이 뭘 보고 있는지 몰래 엿보다니 이보다 비열할 수가 없어. 네가 뭘 보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냐고. 톰 소여, 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분명히 나를 일러 바칠 거잖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아? 난 맞을 거야. 학교에서 한 번도 맞아본 적 없는데. 그녀는 화가 나서 발을 쾅 찍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비열하게 나오겠다면 맘대로 해. 하지만 나도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만 해. 정말 지긋지긋해. 그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교실을 뛰쳐나갔다. 톰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녀의 돌발적인 분노에 당황한 채 혼잣말을 했다. 정말 여자애들은 이상해. 맞아본 적이 없다고? 쳇, 매 맞는 게 대수라고? 여자애들은 너무 여리고 겁이 많단 말이야. 그래도 난 도빈스 선생님한테 이 일을 일러 바치진 않을 거야. 그런 비열한 짓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선생님이 범인을 찾아낼 테니까. 도빈스 선생님은 항상 똑같이 하거든. 한 명씩 지목해서 물어보고 결국 얼굴 표정 보면 답이 나와. 여자애들은 특히 거짓말을 못하니까. 베키 대처는 피할 길이 없겠네. 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중얼거렸다. 좋아. 그녀도 내가 공경에 빠지는 걸 보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어차피 알아서 벌 받을 테니까. 톰은 바깥에서 다른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냈다. 곧 선생님이 도착했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톰은 수업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교실의 여자아이들 쪽을 힐끔힐끔 보았고 베키의 얼굴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다. 그녀가 곤란에 빠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동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마음 한구석에서 연민이 피어올랐다. 어쩐지 이 상황이 그리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철자책 사건이 터졌다. 선생님이 책을 발견한 순간 톰의 관심은 온통 자기 문제로 쏠렸다. 베키는 방금까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톰의 처벌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톰이 잉크를 쏟지 않았다고 발뺌해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맞았다. 톰이 계속 부인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었다. 베키는 원래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묘했다. 그녀는 일부러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래, 난 기뻐해야 해.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하나? 하지만 톰이 매를 맞는 순간이 오자 그녀는 갑자기 알프레드 템플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아니야. 내가 말하면 틀림없이 톰도 내가 책을 찢은 걸 말할 거야. 절대 못해. 아무리 그래도 난 입 다물고 있을 거야. 톰은 매를 맞고 자리로 돌아갔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내가 장난치다가 실수로 잉크를 엎질렀던 건 아닐까? 난 그냥 습관적으로 부인한 것 뿐인데. 그렇게 톰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이 지나고 교실은 졸린 분위기에 휩싸였다. 도빈스 선생님은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고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을 열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책을 꺼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무심하게 바라보았지만
두 명의 아이만은 숨을 죽이고 주의 깊게 그의 손을 지켜보았다. 도빈스 선생님은 책을 어루만지며 멍하니 있다가 결국 그것을 펼쳤다. 톰은 베키를 힐끗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총구 앞에 선 사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톰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그는 베키와의 다툼을 잊어버렸다. 뭔가 해야 해. 당장 아주 빨리. 하지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좋아. 뛰쳐나가서 책을 낚아채고 도망치자. 하지만 그 결심이 흔들리는 단 한순간을 허용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그 짧은 머뭇거림 사이에 도빈스 선생님은 책을 펼쳤다. 톰은 속으로 외쳤다. 아, 제발. 다시 한번 기회만 준다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베키는 이제 끝이야. 그 순간 도빈스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다. 교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이 무섭게 번뜩였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그의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다. 이 책을 찢은 사람이 누구냐?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핀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다. 선생님은 한 명씩 쳐다보며 학생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벤자민 로저스, 내가 했냐? 아니요, 선생님. 조셉 하퍼, 너냐? 아니요. 톰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선생님의 시선이 여자아이들 쪽으로 옮겨갔다. 에이미 로렌스, 고개를 젓는다. 그레이스 밀러, 고개를 젓는다. 수잔 하퍼, 또다시 부정. 다음 차례는 베키 대처였다. 톰은 온몸이 긴장으로 떨렸다. 레베카 대처, 톰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네가 이 책을, 아니다, 내 눈을 똑바로 봐라. 베키는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듯 떨고 있었다. 네가 이 책을 찢었느냐? 그 순간 톰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것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제가 했어요. 교실 전체가 경악하며 톰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의 믿을 수 없는 어리석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톰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정신이 흩어지는 것을 다시 모으려고 했다. 그리고 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처벌을 받으러 갔다. 그때 베키의 눈빛이 톰을 바라보았다. 놀람, 감사, 경외감, 이 모든 감정이 가득 담긴 그녀의 눈빛이 그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톰은 생각했다. 이 눈빛을 받을 수 있다면 매를 100번 맞아도 아깝지 않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의 숭고함에 스스로 감격하며 도빈스 선생님이 가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가혹한 매질을 한마디 신음조차 없이 견뎠다. 그리고 매질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2시간 동안 방과 후 남아있으라는 벌을 받았지만 그는 그마저도 개의치 않았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을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톰이 벌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릴 것이었고 그 시간을 조금도 아깝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톰은 침대에 누워 알프레드 템플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베키는 수치스러워하며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알프레드가 철자책에 잉크를 쏟은 사실을 말했고 자신이 처음에 일부러 톰을 화나게 하려고 그와 어울렸다는 배신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던 톰도 이내 더 달콤한 상념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는 미소를 머금은 채 베키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꿈결 속으로 빠져들었다. 톰, 네가 이렇게 고결할 줄이야.